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니 에버겔입니다. 사람도서관 창립자입니다. 이렇게 서울에 다시 오게 돼서 기쁩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쓰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 중요한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SBS 측에도 감사드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사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환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 또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22년 전에 저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양극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판단 없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사람도서관은 2000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 세계 80개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2014년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호프재단과 함께, 희망재단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활동 이후에 모든 사회가 안전한 공간, 그러니까 다양성을 탐구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부터 얻을 점이 있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포용이라든지 그리고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른 연사분들도 말씀을 해주실 텐데 저희 사람도서관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서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대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화적인 규범 또는 어쩌면 사회적인 규범 때문에 별도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참여하기 힘든 대화에 참여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비만이다라고 하면은 누가 나에게 와서 왜 그렇게 뚱뚱해졌나요? 라고 누가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예의와 존중의 마음을 갖추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편한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 어느 곳에 살건 또는 어디에서 성장했건과는 무관하게 더 알아야 하는 문제들이 있고 또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포용성과 이해심을 가질 수 있는지는 결국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의 구성원과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금기시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특히 일정 부분 정치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영화시키려는 집단에 의해서 쉽게 조작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와 민주주의는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보호하는 역량보다 더 강하거나 더 나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여가 불충분하고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를 조작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과연 타인,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는 우리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형제처럼 과연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결국에 사람도서관의 목적이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차이점 너머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지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서관의 목적은 관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관용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수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통한 수용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용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일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역시 제가 여러분과 동의하지 않고 여러분과 다른 생각 또는 믿음이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 줍니다. 종교, 문화, 아니면 정치적인 성향, 아니면 성적인 취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도서관은 다양성을 장려하거나 여러분이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양성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하는, 내가 사회적인 용기가 없어서 만나지 못했던 집단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도서관이 아니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그리고 평등한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만큼 포용적인 공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게 되는 지식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의견을 경성하는데 정보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양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탐구하고자 할 때 정보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서 내가 들었기 때문이 그래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도서관은 여러분 동네에 있는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든지 아니면 이슬람교라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정치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 세계 교육기관에서 학습 공간을 조정합니다. 지역사회 도서관이나 축제처럼 공공장소에 학습 공간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 내에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이네켄, 할레온, 맥도날드에서 세계은행, 로이드은행, HSBC은행, 이베이, 인텔, 메타에 이르기까지 이 대기업들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존에서도 독자분들이 저희 사람 도서관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포용성, 공감, 다양성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 도서관은 뉴질랜드, 캐나다, 페루 그리고 미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덴마크에도 개소했습니다. 튀니지아, 소말리아, 아랍에미리트에도 있습니다. 일본, 호주,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학습 방식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인 편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도서관에서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판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존중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사실 판단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또 생존 본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위험을 평가해야 됩니다. 만약에 뭔가 다르다. 그리고 이거는 규범과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할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교통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 새로운 사람이라든지 낯선 사람이 있을 때 유동인구가 많을 때 우리는 위험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우리는 주변인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 이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부모, 형제자매, 파트너도 판단을 합니다. 제 여자친구가 전화를 안 했어, 문자를 안 했어, 뭘 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판단을 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가 제대로 예의 갖춰서 행동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이웃, 동료,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 생각은 이래라고 전달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판단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느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LA에 있었는데 그때 제 친구와 함께 LA 거리에 있는 노숙자 캠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LA를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노숙자 캠프가
테러가 대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LA 한 복판에 이러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부국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가장 부유한 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노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미국인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숙자 문제의 주요 원인이 마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약 문제 역시 정신건강 문제를 치료하지 않은 결과 노숙자가 많아져서 그럴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어떻든지 간에 정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팩트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에서 사람들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내버려두고 있고 집과 음식 없이 그리고 의료 서비스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외에 다른 나라도 많이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굶어 죽지 않을 나의 민주적인 권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 정신건강이라든지 재정 상태가 무너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떤가요? 그리고 에너지 위기가 현재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인류라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리 멀지 않은 과거만 보더라도 생존을 위해서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진화하고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인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게 싫어서 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원이라든지 나의 시간 이런 부분들을 불필요하게 내가 투입하려고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 하지 않고 올해는 심지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총리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영국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나요? 이 사람이 총리로 선출돼도 괜찮냐라고 물어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소수의 같은 정당 출신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8천만 명의 국민을 대신해서 이 소수의 정당 출신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정당성도 없고 노동자 계급과 연결고리도 없는데 새 지도자가 임명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영국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당이 있다. 오늘 말씀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에서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개의 당이 이번에 의회에 의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다 봐야 되고 그리고 비건 당도 있는데 거의 선출이 될 뻔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 하에서 덴마크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포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당 체제에 비해서는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영국 그리고 다른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비민주적인 제도와 유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현 주석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인민들이 선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전임 대통령이 여전히 대다수 미국인들이 내린 민주적인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사기라는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극화 그리고 분열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덴마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정 정치인에 대한 언론 보도로 얼룩이 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많은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책화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공약들을 너무나도 많이 내세우고 있고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포를 조장하거나 전쟁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양극화에 편승을 하면서 여러 정치인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이런 유럽 국가 외에도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민주주의는 아직 갓 싹을 틔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취약한 제도가 실제로 자리 잡은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의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일부 민주주의 원칙과 타협하려 한다면 민주주의가 온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모두가 다 원하는 것들을 다 가져갈 수는 없지만 일부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규칙과 법을 어기고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심지어는 해당 집단이 문제의 원인이다라고까지 합니다. 지금 의회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점점 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제도라는 것을 도입한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더 투표를 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규칙과 법이 어겨지고 있고 그리고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집단이 문제의 원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덴마크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여러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을 비난했습니다. 외국인 때문에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정치인의 책임이라는 주제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해결책 모색에 유권자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기 그리고 사례를 겪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에 대한 반감을 조장했던 그러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쉽게 조작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통치 방식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화를 통해서 두려움을 없애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 간의 진영 싸움을 완화시키려면 유권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리고 앉혀놓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알거나 또는 이해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사람과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판단하는 데에만, 그러니까 지레짐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말을 믿는 데에만 굉장히 많은 시간과 기회를 허비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찾고 그리고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길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기득권이 우리를 분열시킴으로써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편협과 양극화를 토대로 명성을 얻거나 권력을 잡는 사람이 생기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규칙을 강화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받아들여야 되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다양성, 차이점 모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도서관은 민주적인 대화를 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류, 지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를 대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문명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지금 뒤에 보고 계시는 이미지가 한국의 책 분들입니다. 사람도서관은 모든 배경, 종교, 성별 지향 등을 환영합니다. 더 많은 곳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통한 수용은 타인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 존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득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해결책의 일부가 되어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포럼 기간 내내 문이 활짝 열린 사람도서관 북카페에 꼭 들러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열려있을 예정입니다. 포럼이 개최되는 홀 바로 옆에 컨퍼런스 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책을 대화하고 함께 대화하고 어쩌면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